졸업반쯤에 토익 공부하는 동아리 이런 게 공모전 나가는 동아리. 전 솔직히 대학 다닐 때 꼭 가고 싶었던 동아리가 있었는데 못 갔거든요. 어디였는데요? 동굴탐사반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자주시보 기자 김영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IMF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기억은 모호하나 네,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청년 윤태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딱 IMF 하면 떠오른 게 군모으기 운동이었어요. 우리 국민들이 그 군모으기 운동은 98년도 초에 시작됐어요. 근데 나라에 외환 위기가 왔다. 나라가 뭐 세계 어디에 빚을 많이 졌다.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면서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운동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액수가 엄청나게 모였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IMF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니까 뭐 떠올라 했더니 금 모으기 운동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. 저는 이제 금 모으기 운동 했다는 건 지금 체감하는 거는 제가 돌반지가 하나도 없어요. 집에 있는 제 이름 앞으로 된 금은 싹 다 국가에 바쳐서 지금 행복한 거겠죠? 네, 애국적인 부모님 밑에서 컸고 저는 IMF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4학년 때였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한창 인터넷이 발달할 시기였잖아요. 그때 IMF 나는 F학점이다 막 이런 말이 유행해서 그게 저희가 보는 뭔가 이런 책 같은 데도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. IMF 그걸 봤던 기억이 되게 흐릿하게 있더라고요. 어릴 적에서 시사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어린 초등학생도 체감할 정도로 그 당시에 IMF가 뭔가 전 국민적으로 지금 코로나처럼 뭐 좀 체감하는 게 되게 생생했지 않았나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. 97년 IMF가 뭐 우리가 나라가 위기가 터져서 그 IMF라는 국제금융기구에 우리나라 경제를 맡긴다라는 발표보다는 그 이유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영화 국가부도의 날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미도파 백화점 그때 꽤 큰 백화점이었거든요. 그 백화점에 이제 부도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주변의 공장이나 이런 데서 문을 닫는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이후에 이런 해고, 신용불량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지금은 많이 쓰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 단어는 IMF 이후에 등장했다라고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들을 저 이제 그 당시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 선후배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죠. IMF 이후에 비정규직 됐고 나도 처음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비정규직이었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 이런 말들을 거의 아마 없지 않았나 싶어요. 대학 동아리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과 동아리가 있고 단대 동아리가 있고 흔히 말하는 중앙 동아리가 다 있었어요. 과에는 지금 뭐 학교 소모임이랑 표현하는데 그런 동아리인데 저희 과가 이제 50명이거든요. 정원이랑 한 학년당. 근데 저는 이제 동아리는 아니고 이제 소모임 공부하는 데 들어갔어요. 그 북한 연구반. 그게 궁금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. 북이란 나라.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역사 연구회. 그다음에 여성학, 노래 부르는 모임. 이런 게 과에는 대부분 다 있었어요. 모든 과에. 저희 단과대에서는 연극하는 동아리도 있었어요. 그리고 풍물패가 당연히 있고. 그래서 뭐 풍물패가 몇 개가 있고 노래패는 뭐 과 단대별로 해서 한 50여 개가 되는 저희 학교에서는. 제가 충격받은 거는 제가 졸업반쯤이었었나? 졸업반쯤에 토익 공부하는 동아리 이런 게 그때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동아리가 스펙 쌓는 용도의 동아리가 막 공모전 나가는 동아리 이런 것들이 저 졸업할 쯤에 좀 만들어졌던 기억이 좀 나요. 14년도? 네. 그래서 정말 이게 사회가 팍팍해졌구나를 그때 느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인터뷰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나 봤더니 치킨 같이 먹는 동아리. 진짜로 치킨 같이 먹는 동아리가 있어요. 사람이 외로우니까 서로 같이. 네네. 그런 용도로 동아리가 또 그러니까 정형이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. 친목으로 하거나 공부하는 진짜 우리 원래 아는 동아리에서 스펙 쌓는 동아리에서 이제 인간관계가 끊기다 보니까 그런 용도의 또 동아리들도 만들어지고. 하여튼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전 솔직히 대학 다닐 때 꼭 가고 싶었던 동아리가 있었는데 못 갔거든요. 어디였는데요? 동굴탐사반. 동굴 다니면서 탐사하는 거예요. 되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런 동아리가 저희 때는 그러니까 동아리가 그런 하나의 취미. 네, 취미. 취미.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.
그 관심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관심사 같은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더 돈독해지죠.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가 학생 수를 12,000명이라고 했는데 과 소문 이런 거 뺀 거죠. 그냥 중앙 동아리 등록된 숫자를 3,000명이라고 했어요. 아. 그만큼 많이 활성화. 네. 취업 솔직히 IMF 이후에 흔히 말하는 취업 준비를 빡시게 하기 시작했죠. 영어 토익? 영어를 공부를 했나? 원래 대학교 졸업한 데 영어 공부 안 했거든요. 저희는 대학 시험이 끝나자마자 영어는 이제 담당 놓고 살았는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토익이라는 걸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과가 국문과인데 국문과도 이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어요. 교직 이수는 일정 학점 정도 되면 교직 이수를 하는데 3.0이었나 뭐 3학년 올라갈 때 이게 돼야 돼요. 그래서 좁아지는 거죠. 근데 점수가 3.0을 넘어도 교직 이수 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. 근데 IMF 이후에는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교직 이수 자격증 나오면 이명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교직 이수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리고 당장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 이 용어도 없었죠. 스펙을 쌓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익은 대학교 때 클리어 해놓고 왜냐면 대학 졸업 요건에 토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학이 취업하기 위한 관문으로 좀 전락해 버렸다라는 걸 알면서도 대학에 가죠. 취직을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 잘한다는 그런 걸로. 그래서 다 해놓고 그럼 취업 준비를 뭘 하냐 하면 중국어를 합니다. 그리고 사자성어를 외우는데 사자성어도 한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상 문제를 외워요.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자 자격증 거기에다가 한국어 그러니까 있는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따요. 취직을 준비하는 단계. 근데 이런 거라던가 이런 불안정한 스펙 쌓는 게 이제 고민되는 친구들은 일찍이 정하죠. 공무원 시험. 막 국가직, 뭐 국가에서 뭐 일하는 뭐 공무원직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교사. 그래서 교대를 안 간 친구들이나 사범대를 안 간 친구들도 뭔가 어떤 기초학문하는 학과를 가면은 교직이수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요. 그래서 교직이수를 하려면은 학점이 높아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높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계속 공부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. 취업을 위해서. 네, 이런 게 좀 쌓여 있고 지금은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좀 들었거든요. 대학을 안 가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요구를 하세요. 그러면 21살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좀 그러면은 좀 그거 듣고는 좀 막막하고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취업 준비를 한다고 좀 들었어요. 제 기억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무원 시험을 딱히 특정해서 준비했던 기억은 없어요. 사람들이. 그러니까 차라리 국문과니까 제가 국문과니까 교직을 위해서 선생님이 돼야지. 그런 생각이지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9급서부터 시작되잖아요. 저희는 9급 시험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점점 이게 그냥 공시라는 이름으로 누구나다.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. 되게 어릴 적부터 들었던 얘기가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. 그래서 교사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 솔직히 대학 때 들었던 것 같고 그때는 교사하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. 교사하거나 조금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나 특히나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 해가지고 시집 잘 가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사 아니면 아나운서가 제 꿈이구나 싶어서 항상 썼어요. 왜냐면 저는 제가 정말 그걸 원한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좀 어릴 때부터 세뇌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저희 부모님들 세대들이 IMF를 직격으로 맞은 세대잖아요. 그 당시에 이제 이 구직 활동이라던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교사 친구가 제일 부러웠대요. 정년 확실하고 끝까지 뭐 퇴직금 나오고 그래서 그런 한탄이라던가 뭔가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불안정한 이런 상황들을 자식들에게 투영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막 말해서 그걸 듣고 자란 세대가 딱 저희 세대인 것 같아서 저희 때는 교사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높았고 교대 가기가 스카이 가기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. 그래서 교대를 못 간 친구들이 뭔가 사범대를 가거나 아니면 교직이수하는 데를 가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대학에 왔을 때 공무원에 대한 이런 게 확 높아졌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한 번쯤은 다 고민해보는 주제.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고등학생들인데 대학을
안 가고 뭐 꿈찾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 준비하기 위해 대학을 안 가는 거를 부모님이 요구하는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, 참 우리가 경제에 진짜 예민하구나. 우리 국민들이. 그러니까 바로 IMF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오는 건 아닌가. 저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뭐라 해야 되나 계속 IMF나 뭐 이런 이렇게 되면서 너무 이거에 이제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. 전 그래서 어떤 이런 제도 갖고 있는 모순들이 하나씩 극복되어졌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뜨겁다고 인국공 사태. 근데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. 정규직으로 된다는 건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거고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을 해서 공공 부분들에서 정규직이 된다라면 좋은 거죠. 그게 지금 당장 나는 아닐지어도 내 주변으로 올 수 있고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단순 비교해서 뭐 알바가 들어갔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누구나 다 누려야 될 권리고 그렇게 보장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무너진 현실이 하나씩 좀 극복되어서 우리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편안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저는. 이제 그런 논리는 그만됐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 복지적으로 해주면 게으르고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인간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모르고 사실 사람의 창조적인 이런 능력이 더 발휘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조건을 담보해 주는 건데 막 그러면 뭐 노숙자도 다 돈 주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왜 노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구조를 먼저 보면은 사실 정말 나라의 밝은 미래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괜한 걱정, 인간에 대한 혐오나 무시 여기서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용기를 갖고 한번 같이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재난지원금 있으니까 다들 더 행복하게 살잖아요.